연봉 1억 3천만 원 대 1,400만 원.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 그리고 우리 주식 계좌가 걸린 문제입니다. 2026년 2월 오늘 이미 판은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는 현장, 그 숫자의 의미를 파헤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는데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현대차 1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비중, 경쟁사 테슬라의 2배가 넘습니다. 회사는 과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난감해하지만 뒤로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생산 라인을 세우는데 경영진의 표정이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뉴스에서는 노사 갈등이라고 떠들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끔찍한 침묵 뒤에 숨겨진 빅픽처,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뉴스,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시죠?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는 모습, 우리 60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월급 올려달라, 정년 연장해달라. 물론 물가도 올랐으니 근로자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가족 부양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예전만큼 곱지 않거든요. 평균 연봉 1억 넘는데 더 달라고 라며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차가운 여론을 아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업이 길어지길 바라는 눈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회사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 대신 기계를 쓰고 싶은데 멀쩡히 일하는 사람을 내보낼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스로 일손을 놓아주네요. 파업으로 공장이 멈추는 순간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정말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파업은 노조의 무기가 아니라 회사가 기다리던 자동화의 트리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파업하면 회사가 쩔쩔맸지만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당장의 손실보다 자동화로 얻을 미래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래도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기계가 뭘 알겠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그저 춤이나 추는 기계인 줄 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공장 안에서는 이미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들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예전 자동차 공장 생각나시죠?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사람들이 땀 뻘뻘 흘리며 나사를 조이던 그 모습. 우리가 아는 자랑스러운 산업 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기계란 그저 무거운 엔진을 들어주는 것일 뿐인 존재였죠.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2026년형 공장 영상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로봇이 바퀴 달린 받침대도 아니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다니며 부품을 집어 올립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닙니다. 불량품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분류합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습니다. 이 로봇,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가지도 않고 점심시간에 밥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내년 연봉 10% 올려주세요 라며 머리띠 두르고 파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군말 없이 전기만 먹으며 일만 합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비싸다고요. 천만에요. 한번 사두면 유지 보수비와 전기세만 내면 됩니다. 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퇴직금 줘야죠. 자녀 학자금 복지 챙겨줘야죠. 매년 임금 협상해야죠.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로봇이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도 정교한 조립은 사람 손 못 따라가지. 과연 그럴까요? 로봇의 손가락 움직임 0.1mm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기술력이 아닙니다.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말문이 막히실 겁니다.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진짜 가격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취업시킬 때 보면 중소기업 초봉 3-4천만 원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생산직, 일명 킹산직이라 불리죠. 연봉 1억은 기본이고 정년까지 보장되니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회사 장부에는 이 1억 원이 어떻게 적힐까요? 단순 비용입니다.
그것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무거운 고정 비용이죠. 반면 기술 발전으로 로봇 한 대 도입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딱 사람 1년 반치 연봉이면 로봇 한 대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로봇 한 대는 24시간 가동되니 3교대로 일하는 사람 3명 몫을 합니다. 사람 3명 쓰면 연 3억이 넘게 드는데 로봇은 1억 5천이면 평생 씁니다. 이걸 안 바꾸는 경영자가 있다면 주주들 입장에선 그게 오히려 배임 아닐까요? 노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할수록 로봇의 가성비는 더 좋아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노조의 투쟁이 자신들을 대체할 로봇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인한 경제 논리, 뉴스에서는 노사 화합만 이야기하지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 기존 직원들은 다 자르겠다는 거냐? 아니요, 회사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노조를 건드리면 전쟁이 날 테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가 쓰는 방법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소리 없는 구조조정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60대인 우리 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대거 은퇴를 합니다. 매년 수천 명씩 정년 퇴직을 하죠. 예전 같으면 그 빈자리에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아버지 은퇴하면 아들이 들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있었죠. 그게 우리 사회의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용 공고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산직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퇴직자는 100명인데 신입은 10명도 안 뽑습니다. 나머지 90명의 자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증발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일이 줄어든 걸까요? 그 빈자리를 바로 로봇이 채우고 있습니다. 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가는 사람 자리에 사람을 안 채우면 그만입니다. 노조도 할 말이 없죠. 자른 게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자연 감소를 이용한 무혈입성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장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엔 사람은 줄고 로봇만 늘어납니다. 지금 파업하는 분들, 어쩌면 자신들의 후배가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웃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들 편이니까요. 버티기만 하면 공장은 알아서 자동화가 완료될 테니까요. 그럼 우리 아들, 손주는 어디서 일하나? 가장 뼈아픈 질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세상. 하지만 여기서 절망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무섭기도 합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노동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땀 흘려번 돈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기계가 다 해버리는 세상이라니요. 하지만 경제는 감정이 없습니다. 냉혹하지만 흐름을 타지 못하면 도태될 뿐입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현대차 주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파업 소식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거나 오히려 오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이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고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시각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가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봐야 합니다. 내 자녀를 킹산직에 보내는 꿈은 접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이익을 공유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로봇이 일해서 번 돈, 결국은 주주가 가져가는 구조니까요. 현대차의 파업, 겉으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의 진통입니다. 이 진통이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탄생할 겁니다. 사람은 관리만 하고 로봇이 생산하는 이익률이 극대화된 그런 기업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파업 뉴스를 보며 혀만 찰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은 사람의 것이지만 계산은 기계의 것이다. 파업은 인간적이지만 자본은 냉정합니다. 현대차 파업 뒤에 숨겨진 로봇의 미소,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도 이미 와버린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명확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고 욕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미래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꿰뚫어 보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파업 뉴스를 보시면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경제 시야는 한 단계 높아지셨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노조 욕만 있었는데 이젠 다릅니다. 차라리 로봇 써라. 그게 차값 싸진다. 내 주식 오르겠네.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변화를 반기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들 코딩 가르쳐야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들이죠. 이 흐름을 읽는 분들 역시 눈높이 경제시선 구독자답습니다. 눈높이 경제시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